네. 보통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 목차가 진로부터 시작해서 진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순서를 이렇게 진학이랑 진로로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고1, 고2 학생 또는 학부모님 계실까요? 손 좀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고3은 어머님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켜시고요. 켜시면 이렇게 네이버 핸드폰에 깔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없더라도 예를 들어 네이버 어플 기준으로 홈 화면 들어가면 여기 QR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 들어가셔서 이거를 찍으셨으면 이걸 들어가면요.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랑 이 강의를 듣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은 왜 이 강의를 듣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패들렛이라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예시 1번, 2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학부모님들은 2번만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잘 안 되나요? 혹시? QR 코드 네. 매년 강의할 때마다 이걸 하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자신이 왜 체대를 가는지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걸 하는 거고요. 학부모님들은 왜 이 강의를 듣는지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원해서 이 강의를 듣는지를 그래야 다음 강의 때 저도 이걸 좀 반영해서 피드백 받아서 준비하거든요.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강의 끝나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안 하셔도 아마 나올 거, 네, 될 거예요. 네, 아마 이게 로그인해서 작성한 게 아니라서요. 그냥 스티커 메모에 작성한다는. 우리 작성하면서 영상 하나 볼게요. 혹시 골든 서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이유가 고3 담임했을 때 애들이 좀 무기력하길래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서 영상 찾다가 이런 개념을 알게 돼서 이걸 한번 최대 입시 진학 관점에서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영상 짧게 볼게요. 세상에 상상력을 불어넣고 영상이 이렇게 돌리는구나.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리더라고 부른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가진 상상력과 비전을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키는 것, 즉 영감의 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결국 위대한 리더들의 생각, 행동, 커뮤니케이션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골든 서클. 골든 서클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궁극의 답변을 제공한다. 골든 서클의 구조는 단순하다.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의 순으로 동심원이 그려진다. 평범한 관리자들은 생각, 행동,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골든서클의 가장 외곽인 무엇을 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리더들은 시작하는 순서가 역순이다. 가장 안쪽에 왜부터 시작하며 어떻게,
무엇을의 순으로 끝까지 나아간다. 애플의 마케팅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애플이 만약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다면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다. 애플은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이 특징입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매우 일반적인 패턴이다.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무엇을 내세우고 어떻게 만들어졌음을 설명한 후 그 다음 고객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영감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내는 잡스의 조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동심원의 가장 안쪽에서 출발해 생각, 행동,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간다. 애플은 모든 면에서 현실에 도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현실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이 잠깐 됐는데, 네, 일반적으로 제가 학교를 10년 동안 체대 입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체대 입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학생 유형들을 만났어요. 이때 이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입시 전략을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러지 못한 학생들, 진학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일까 궁금하다가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냥 학교 또는 학원에서 체대 입시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운동 열심히 해요. 왜 운동 열심히 하죠? 그냥 체대 가려고요. 근데 그에 반대로 골든서클에 입각해서 동심원 안쪽에서 Y에 집중한 학생들은 먼저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육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해요. 동기 자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작정 학원 또는 학교 가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직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망이 어떻는지,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학과를 진학을 해야 되는지, how,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what. 이제 조사를 했으면 대학을 탐색하고 전공 관련 독서를 하고 생기부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능 또는 실기, 필요하다면 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Y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보통 성공적으로 입시를 치르고요. 그래서 한번 분류해봤어요. 체대 입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보통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기서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 유형은 동심원의 바깥쪽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여기 자신의 진로, 희망이 체육부나 관련된 준비된 학생들은 Y부터 시작한 학생들인데, 일단 이 운동만 좋아하거나 뒤늦게 체육계열 진로로 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럼 성적 대비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대학을 진학할까요? 보통 수시에서는 논술로 보통 대학을 진학합니다. 보면 체대 임해도 실기가 없죠. 오로지 글 쓰는 걸로만 합격, 불합격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어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수원에 있거든요. 경희대 자체가 체육계열은 수원에 있어요. 무용학과만 서울에 있고요. 보시는 방법은 대학명의 경희대 국제 캠퍼스고 전형이 논술수자.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는구나. 이때 학과가 모집 단위가 체육학과와 스포츠 이학으로 나눠지고요. 전형 방법은 논술 100%로 학생을 최종 합격 불합격 결정하는구나. 이때 특이점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두 자릿수인데 숫자가 50대 1이 넘어가잖아요. 그건 상당히 많이 높은 겁니다. 일반 학과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은 높아야 10대 1 안팎이거든요. 근데 두 자릿수라는 경쟁률이 가장 높고, 특이사항은 충원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하면 그만큼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가 내신 성적, 합격 성적 70% 컷은 10명 중에 7등이라는 뜻이거든요. 3.4와 4.5가 경희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네들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논술 전형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고 추가 합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이고요. 올해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올해는 2024학년 작년 입시 결과인데요. 보면 마찬가지로 경희대 어떤가요? 경쟁률이 79.5, 81.3 상당히 높죠. 이 경희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제외하고는요 대체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약 경희대 논술 6등 안에 들었어요. 체육학과 논술 우사 전형에
여섯 6등하에 들었는데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수 영탐 2개 중 1개가 3 이내, 즉 국어, 수학, 영어 또는 탐구 둘은 2개 평균이거든요. 이 4과목 중에 하나만 3등급 받고 한국사는 당연히 5등급 이내 받으면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6등하에 들었는데 이걸 충족 못한다.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보다시피 어때요? 추가 합격이 없죠. 그러니까 다 추가 합격이 없고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특징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경쟁률이 많이 높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사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못 봤습니다. 보통 어떤 학생들이 준비할까요? 체육 계열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 그래서 복수 전공 통해서 다른 학과로 이렇게 전가하려는 학생들이 보통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 아까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제 정시, 그럼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시에서 어떻게 진학할까요? 보면 대학이 뭐 국민대, 한체대 등등 있는데 학과도 다 체육계열 학과잖아요. 근데 여기 전형 방법 보면 수능 100%죠. 실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준비를 안 하고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의 특징은 수능 성적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 경희대 스포츠의학은 낙원으로 선발하거든요. 근데 수능 100%죠. 그래서 국어, 영어, 탐구 3과목밖에 안 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경희대 스포츠의학이 100분위가 95%면 1등급은 아닌데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체육 대학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좀 더 도운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학생들. 예를 들어 나는 경희대 학교 바이오 쪽을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날 수능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면 수능이 미끄러지는데 경희대는 가고 싶어. 그럼 전략적으로 이렇게 경희대 스포츠의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원서를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접수를 할 때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때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정시 모집은 수능 이후에 12월인 정시 모집이 이루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인데요. 2025학년. 지금 2024학년도지만 지금 수험생들은 이제 내년에 2025학년에 2025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2025학년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 월화수목금 중에 보통 대학에서 3일 동안 이루어져요. 원서 접수가. 이 5일 중에 3일. 예를 들어 월화수 아니면 화수목, 수목금 이런 식으로 원서 접수를 받고요. 보시다시피 전형 기간이 있잖아요. 9월 14일부터 12월 12일 그 사이에 면접 있는 대학은 면접을 보고 실기 있는 대학은 실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반드시 대학에서는 12월 13일까지 발표해야 돼요. 그 전에 발표한 대학도 있고요. 12월 13일에 발표한 대학도 있고. 이제 정시인데요. 정시는 여러분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12월 30일에서 1월 3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화수목금 중에 화수목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전형 기간은 군별마다 전형 기간이 달라요. 이 가군, 나군, 다군이 뭐냐면 그냥 입시 용어예요.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가군, 나군, 다군으로 그냥 대교부에서 명명 지은 거고요. 여기서 정시의 특징을 예시로 볼게요. 여기는 성균관대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총괄표예요. 수시 모집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정시 모집의 특징을 보면 성균관대인데 가군, 나군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일 대학이라도 어떤 학과는 성균관대는 나군에서 인문과학 계열을 선발하고요. 가군에서는 사회과학 계열을 선발합니다. 또 이건 한양대학교인데요. 정시를 보면 한양대학교는 나군, 다군 선발을 안 하는 거 알 수 있죠. 가군으로 선발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학부는요. 이게 정시 전형의 특징이고요. 수시 모집은 6개 대학 지원 가능합니다.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전문대는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즉 돈이 많으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전문대는. 이때 중요한 점은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에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할 때는 반드시 신경을 써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동일한 대학을 6개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경희대 체육학과의 모집 단위예요.
보면 체육학과인데 학생부 교과로 5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16명을 선발하고 또 논술 우수자 전형 6명을 선발합니다. 내가 만약 차상위 계층 뭔가 기회 균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최소 경희대는 3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을 다르게요. 난 지균도 쓸 거고 르네상스 전형도 쓸 거고 논술 우수자 전형도 쓸 수 있고 즉 한 개 대항을 무조건 한 번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시는 4년제 대학은 또 3번밖에 못 씁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대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이때 정시 모집에 합격해도 등록 안 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수시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면 대학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총 4가지로 보통 선발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과 논술, 실기전형 총 4가지인데요. 이거를 예시를 통해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성균관대랑 가천대 보면 전형명이 뭐예요? 학생부 종합 나와 있죠. 그리고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는 가천 바람 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명의 말이 약간 추상적이다, 뜬금없다. 그럼 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러면 전형 방법에 이건 다단계 전형인데요. 1단계 일괄 전형, 한 번에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구분했죠. 1단계, 2단계. 예를 들어 성균관대는 1단계 3배수 내외라는 뜻은 예를 들어 2024학년도에는 17명을 선발했잖아요. 그럼 1차로 17 곱하기 3, 51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뭔가 스마트한 학생들은 51명을 선발하네. 그럼 경쟁률은 50을 나누겠죠. 이해하셨나요? 51을 17 나누면 몇이지? 아직 계산이 안 되네요. 나중에 이거는 하고 2단계는 이제 서류와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에요. 전형명에 대놓고 교과로 써 있죠. 보면 예를 들어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스포츠 경영학과는 교과 10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실기 없고요. 반면에 한체대는 어때요? 1단계 5배수 학생부로 선발해요. 5명 선발하니까 5배수니까 25명을 선발하는구나. 그럼 2단계는 어떻게 하죠? 1단계 성적, 교과 성적과 실기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실기가 있는데 왜 교과 전형일까? 교과와 실기 전형의 구분은요. 100%의 비중 중에 뭘 더 많이 하냐. 이게 교과 전형과 실기 전형의 차이입니다. 만약 교과가 40이고 실기가 60이면 실기 전형이고요. 교과가 60이고 실기가 40이면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잖아요. 여기서 차이는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신가요? 교과 반영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수학을 안 보죠. 국어, 영어, 사회만 보고요. 그리고 한체대는 전 교과목을 다 봐요. 대신 학년별로 비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체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든 교과목을 다 해야 돼요. 등급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을 다 챙겨야 되고 1학년,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교과 전형의 특징이고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실기 전형이에요. 딱 아시다시피 실기 우수자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이렇게 나와 있죠. 당연히 실기적이니까 100% 비중 중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실기가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 같은 스포츠 과학부는 1단계 교과로 5배수 선발하지만 어때요? 2단계 결국 실기 60이 더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기 전형으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네, 올해 제가 학생 수를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수도권 기준 이걸 세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절대값, 절대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퍼센티지를 보셔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보면 절대값은 수시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 특기자는 엘리트 선수들을 제외하고 실기 전형에서 25.7% 가장 많이 선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을 봤을 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통해 누가 더 많이 선발하는지 한번 수치화해 봤어요. 보니까 그렇죠. 일반 학생 기준 수시와 정시 비율은 45대 55로 정시가 많이 정시를 통해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또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정시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어느 대학이 있을까? 보니까 서울에는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세종대, 강원대, 숭실대가 정시로만 선발해요. 이 뜻은 이 대학은 수시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수도권은 중앙대, 양성 캠퍼스와 명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수시로도 선발하지만
정시로 더 선발하는 대학은 어디 있을까 보니까 국민대, 한체대, 한양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는 수시보다 정시를 선발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은 경희대와 경기대가 있습니다. 여기 비고 보시면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대학은 없어요. 그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어디 있을까요? 수도권은 없고요. 대부분 충청권입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은 일단 학생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권 서울은 사실 배불러요. 대학들이 어차피 학생들이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를 선발 안 해도 정시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학생들이 선호하고 상위권 대학에 정시로만 일괄 선발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그럼 체육대학을 진학을 희망한다면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서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이때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신경 써야 돼요. 그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학생들 자녀들의 생활 기록부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출격, 교과 세트, 행특 있잖아요. 이런 비교과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은 교과 내신뿐만 아니라 이런 질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건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 진로, 출결을 보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도 챙겨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이죠. 왜냐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고요. 당연히 정시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대 진학을 희망한다면 학교 생활 기록뿐만 아니라 수능.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체대니까 실기 능력을 조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애들 상담할 때 딱 이 표만 보여주면 딱 정리가 다 돼요. 너 내신 등급이 어디고 모의고사를 찍어봐. 그럼 넌 지금 어디 써야 돼? 수시야, 정시야? 그럼 수시 중에 어느 지역을 써야 되고 수시에 어떤 전형을 가야지? 예를 들어 그 세로축이죠.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 있는 사이 학생들은 예를 들어 내신이 5, 6, 7, 8, 9예요. 그럼 수시로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로 더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시 적극 지원이고요. 예를 들어 또 만약 가로축에 내신이 1, 2, 3등급인데 모의고사 등급이 막 4, 5, 6, 7이에요. 그럼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의 등급을 보고 너의 내신 등급을 고려해서 한번 찍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자녀들이랑 이야기하실 때 이 표를 보여주시고 너가 한번 너가 어디를 지금 정시인지 수시인지 또 수시 중에 어떤 전형인지를 좀 애들한테 좀 보여주면 애들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신이 1, 2, 3등급이고 모의고사 4, 5등급이면 수시 지원이 유리한데 어떤가요? 비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시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등급 애들이 꼭 체대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 학과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좀 넓혀야 돼요. 학생들이 무조건 체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대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건 대신 상위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에만 해당됩니다. 근데 만약 내신이 5, 6, 7, 8이고 모의고사도 5, 6, 7, 8, 9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실기 변별이 높은 전문대 또는 4년제를 가야 되고요. 얘는 정시 안 돼요. 무조건 수시로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은 정시로 많이 선발을 하는데 모의고사 등급이 5, 6, 7, 8, 9가 나오는데 그럼 정시를 지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이게 올해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체육계열 모집 대학인데요. 이거를 어차피 집에서 보시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이 가천대 메디컬인데 전형명은 가천 바람개비. 과는 운동 재활학과. 그리고 모집 인원을 보셨을 때 작년은 6명인데 올해는 6명. 똑같죠? 경쟁률이 많이 높죠? 80.5. 아, 작년에는 운동 재활학과 선발했는데 4명이 추가 합격했구나. 그리고 합격 성적이 70컷이 3.0이네. 그리고 애들 선발하는 방법은 1단계로 서류를 5배에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서류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최종 합격하는구나. 이때 수능 최저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어떤가요? 선발 인원이 조금 줄었죠. 그럼 올해 경쟁률이 늘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원서 접수할 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3학년 있으신가요? 3학년들은 보통 진학사 또는 UA 어플라이 원서 접수하거든요. 이때 특정 대학에서 몇 시에 경쟁률을 공개해요. 그래서 경쟁률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특이사항은 여기도 상명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도 작년 대비 올해 한 명 줄어서 선발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있나?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여기도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차이과 대학교. 여기 특징은 차이과 대학은 전공이 스포츠 지학을 바로 1학년 때 듣는 게 아니라요. 학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헬스케어 융합 학부 들어가서요. 1학년 때 이것저것 체험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선발 인원을 줄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선발 인원이 줄은 거는 여러 이유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시로 많이 선발하거나 또는 요새 트렌드가 지금 의대랑 간호 계열이 증원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선발 인원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자유 전공 학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학과에서 지금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영향도 있어서 아마 인원수가 작년 대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선발 인원 한 명씩 줄었습니다.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정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학업 역량이 우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 또는 체육교육과는 내신이 1에서 3등급이 기본이에요. 이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거 1, 2, 3등급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대부분 대학들이.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쳐져 있는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 체육교육과, 한국교원대 체육교육, 이화여대 체육과학부는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선호하는 대학은 학종으로 많이 선발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위권 대학은 학종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이 애교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충성심이 높아요. 근데 정시 또는 논술 전형을 합격한 학생들은 자퇴율도 많고 전과율도 높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 자체들은 어차피 체육하는 애들 운동을 잘해.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애 뽑고 싶어.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을 선발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진로와 전공 역량이 우수해요. 제가 이거는 재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의 생기부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하지 마시고요. 방향성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희대 스포츠 2학년 학생인데요. 뭐 스포츠 의학 발달 사례에 대해 조사 발표했구나. 그리고 뭐 교사랑 함께하는 독서 활동을 했는데 뭐 결국 아이디어가 발견이나 책을 읽음으로써 어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보여줬네. 그리고 뭐 양심과 스포츠맨십, 스포츠에서 차별, 스포츠 인문학적인 사고력을 보여줬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진로 프로젝트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6번의 활동을 통해 진행됐고, 사제동의 독서 멘토링도 기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좋아하는 생기부는 우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좋아합니다. 꾸준해야 돼요. 일회성이고 단발성의 활동은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 타교과 활동의 생활기록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은 생명과학 2시간에 젖산 발효, 뭐 식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통, 이런 용어가 있네요. 그리고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할 경우 산소가 공급되는 속도보다 ATP를 사용하는 속도, 이런 거 배웠네. 근데 또 스포츠 개론 시간에 어떤가요? 생명과학 2 교과 수업에 배운 세포호흡이 어떻게 두 개의 교과를 연결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전공 내용을 타 교과와 연계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사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교과 활동 생기부 예시인데요. 이건 지금 저희 학교 기준은 진로 활동에 이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마인드 스포츠, 스포츠 심리학을 다루는 책을 읽었구나. 이게 2학년 때 읽었을 거예요, 아마 저랑. 그다음에 3학년 때 아마 그 스포츠 영양학을 위해서 이런 피톨리지 피트니스 책을 읽었거든요. 3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수분, 탄수화물, 과당, 뭐 과민성 이런 거 배웠네.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수업 지금 3학년 때 이 스포츠 심리학과 그리고 이런 스포츠 영양을 융합해서 융합 수업을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넌너스아이가 스포츠 심리학 용어거든요. 그리고 무산소성 해당 가정 의존도와 피로물질 젖산의 이런 사제동행 그 피톨로지 피트니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처럼 어떤 거예요? 전공 내용을 깊게 심화 학습한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학년 때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요. 2학년 때,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서 깊게 다뤄야 돼요. 깊게 주제를 탐구하는 탐구력을 좀 보여줘야 돼요. 대신 학업명이 기본 전제를 깔아줘야 돼요. 학업명이 낮다는 자체는 대학에서 어떻게 보냐면 얘 대학 들어가서도 우리 학교 수업 내용을 수업 내용을 배울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보면 되게 예를 들어 경희대가 또는 가천대인데 내신 성적이 되게 낮은데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보통 자사고 과고 외고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교육 과정이 달라요. 수업의 깊이도 다르고 내용도 어려워요. 이런 애는 특수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학종을 지원한 학생들은 내신이 1, 2, 3등은 기본적으로 갖추 전제해서 생기부 관리가 좀 질적으로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이랑 상담하면서 얘는 학종을 준비할 수 있겠다 없겠다 느낌이 와요.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수행평가 잘 챙기고 성실하고. 그래서 보통 학종으로 저희 학교 남녀공학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여학생이 대부분이에요. 남학생들은 좀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좀 자녀가 어떤 학생의 유형인지를 파악해서 학종을 추천할지 학종을 안 할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야, 무조건 너 상위권 대학 가야 되니까 학종 준비해. 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작년 선발 인원이 169명, 151명 많지는 않지만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두 자릿수잖아요. 재작년에 16.4, 작년에 26.4. 수도권 경기 인천 기준에도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다. 이 가천대 경쟁률이 아까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엄청 높잖아요. 왜 높을까요? 이거는 가천대가 지금 4.93이잖아요. 학생들이 이거 보고 나 4등급인데 지원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허수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숫자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들은 진짜 외고 자사 가고 아니면 일반고인데 진짜 생기부가 엄청 훌륭한 학생들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착각하죠. 나 4등급인데 지원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80.50. 아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쟁률 80.50이라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경쟁률이 다 낮지 않아요. 점점 학종의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학 자체가 이제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이 있거든요. 교과 전형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돼요. 왜냐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려면 대학도 이걸 따라야 되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교과 전형이거든요. 학생 보조금은 약간 깜깜이 전형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종인이 점점 줄지만 대학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의 수업 참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거 중요한데요. 대학마다 서류 또는 면접 평가 요소가 달라요. 네, 이거 A 학생, B 여학생인데요. 이거 다가 한 명은 결국 경희대 스포츠대학 다니고 있고 B 여학생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학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함이 생기시지 않나요? 보시면 A 여학생은 경희대 스포츠의학을 썼고 B 여학생은 경희대 체육학과를 썼어요. 당연히 스포츠의학이 체육학과보다 성적이 높거든요. 당연히 B 여학생은 3등급 초반이고 A 학생은 2등급 초반이니까 등급 자체만 봤을 때는 당연히 A 학생은 경희대 붙고 B 학생은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A 학생은 어떤가요?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을 최종 불합격했어요. 근데 B 여학생은 3등급 초반인데 최초 합격했거든요. 이건 대학마다 서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여담인데 아마 이 학생이 일부러 대학에서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면접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냐 하니까 대학을 어디 썼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쓰고 성대 쓰고 국민대 썼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도 얘 아마 붙어도 아마 경희대 아니면 성대 갔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떨어뜨린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에서는 붙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서류 평가하는 두 대학 방법이 차이거든요. 어디가 경희대고 어디가 국민대일까요? 예를 들어 A 대학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로 서류 생기부를 평가하고요. 밑에 있는 대학은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 50%고 전공 접합성이 40, 인성이 10%예요. 학업 역량은 내신이거든요. 그럼 어느 대학이 경희대일까요? 위에가 경희대예요. 그러니까 B 학생이 아마 붙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국민대 서류 평가 보면 보이시나요?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이 50%고 학업 역량이 15%거든요.
실제로 제가 A 여학생과 B 여학생을 3년 동안 봐왔거든요. 체대 입시도 하고 생기부 관리도 하고 2학년 때 담임이었고 3학년 때 끌어올라갔었어요. 실제로 B 학생이 도전 정신이 솔직히 A 학생보다 많았어요. 왜냐면 남들 체육하는 학생들은 사실 미적분 안 하잖아요. 이 학생 미적분 했고요. 생명과학도 안 하는데 생명과학 1, 2 다 했고 화학도 했고. 그러니까 아마 국민대에서는 얘가 애들이 비선호하는 교과를 선택해 성적이 비록 낮지만 지원했구나 해서 합격해 준 거예요. 실제로 미적분이 기억이 안 나네. 4, 5, 6, 7, 4, 5등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서류를 봤을 때 생기부의 그 세특을 보고 이 학생은 훌륭하다, 국민대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학생을 선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과 대신 중요합니다.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교과와 그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을 연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저희 학교가 일반고예요. 근데 그래도 이런 내용은 배우거든요. 애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빨간색 글씨 교과목이거든요. 교육학, 심리학, 사회문화 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교육학 수업을 배워. 근데 난 체육교육적 학종을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교육학과 교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심리학을 배워. 그러면 체육 관련해서 불안과 경제 이쪽을 주제 탐구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 만약 사회문화, 경제, 복합 정치를 배우면 미디어, 체육, 행정, 경영, 마케팅, 국제대화를 좀 다뤄줘야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근데 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교과목의 진로와 전공을 연계해야 되냐?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학생 입장에서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냥 수업 중에 듣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그거를 조사해서 주제 발표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로와 전공을 연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학에서는 그 애가 얼마나 그 학문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는가를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생기면 무조건 전공한 진로를 연결시켜야 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생명과학 수업을 배우는데 뭔가 어려워. 그럼 이걸 관련 책을 연결해보고 찾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그 선생님한테 발표할 시간을 주세요. 이런 내용이 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진로와 전공과 연결하지 말자. 네, 이것도 전공 독서를 전공 교과, 타 교과 연계해야 됩니다. 지금 독서활동 기재를 하지만 대학에서 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독서활동 안 하나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이 있거든요. 대학에서 안 보지만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당연히 교과 세특이라든지 진로랑 자율 동아리에 녹일 수 있죠. 그래서 전공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 교과 전형이 쓸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대학에서 아까 얘기하셨지 상위권, 최상위권만 대부분 학종으로 보고 교과는 수도권 아니면 충청권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요. 이거 올해 교과 전형 체육교육 모집 대학인데요. 올해 신설된 강원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실기 우수자거든요. 체육교육과 5명 선발하고 스포츠 과학과에서 7명 선발해요. 신설했기 때문에 성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특징은 뭔가요? 학생부 교과, 체육교육과는 국수, 영탐 3개 합 13이죠. 예를 들어 국어 5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3개 합 13 이렇게 맞추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릴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수능 최저는 잘 나와. 근데 예를 들어 강원대라든지 특정 대학을 쓸 수는 없어. 근데 그날 일단 지원해봐. 왜냐면 불수능일 수 있잖아요. 수능이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요. 근데 난 수능 체제를 맞췄어. 그럼 이렇게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형이 있는데요. 경희대 국제캠퍼스 맞다. 보면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의 전형명이 학생부 우수자랑 지역균형이 있어요. 여기서 지역균형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경희대 국제캠퍼스에도 지역균형, 단국대에도 지역균형이 있어요. 이건 학교장 추천이에요.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경희대 국제캠퍼스. 보면 지원 자격이 어떤가요? 그냥 일반 학생이 그냥 졸업 예정자로서 3학기 이상. 이때 학교장이 본교 지정 기간 내 추천 학생.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꾸준히 다녔으면 추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사항은 뭐죠? 3학년 재학 인원의 5% 이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수험생이 100명이에요. 고3이. 그 5%면 5명이죠. 그 5명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5%로 바뀌었지만 몇 년 전에는 예체능 1명밖에 지원 못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문, 자연, 예체능 포함해서 경희대는 6명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예체능이었거든요.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이고요. 근데 여기서 경희대는 교과랑 비교과인데 교과 종합평가도 보네. 여기서 교과 종합평가는 생기부예요. 이때 경희대를 살펴보면 전형자를 보면 여기 위에 보이시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 진로 출결 다 보거든요. 또 담임 선생님이 써준 힌트. 근데 경희대는 교과 우리 딴 거 안 볼게. 대신 교과의 세특만 볼 거야. 이게 경희대 지역균형의 특징이고요. 이게 아마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정시에서 서울대가 이제 생기부 보거든요. 이제 고대 연대도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수시도 점점 이런 변화가 불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넘어갈게요. 이건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넘길게요. 어머님들이 자세히 보시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도 다르고요. 실기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바로바로 넘기겠습니다. 이건 성신여대 지역균형 신설된 겁니다. 이렇게 성신여대는 지역균형으로 예체능 전공 스포츠 과학부를 103명을 선발하는데 교과 90, 출결 10을 보는구나. 이때 1학년 때는 다양하게 수업을 듣고 2학년 때는 레저 스포츠 아니면 스포츠 재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임에도 어떤가요? 면접이 있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교과뿐만 아니라 면접도 있고 실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만 실기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기 용인대도 새롭게 신설됐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여기서 예를 들어 항공회대는 친절하게 어떻게 나와있죠? 대놓고 학교장 추천에 써 있죠. 지역균형 아니면 학교장 추천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체대의 특징은 무조건 1단계 다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로 학생부를 선발해요. 내신만. 그래서 2단계는 이제 1단계 성적으로 바탕으로 실기를 통해서 최종 합격을 결정하지만 수능 최저 유무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상명대도 올해 신설됐습니다. 고교 추천, 이것도 학교장 추천인데요. 실기가 없죠. 교과 100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 대신 국수형답, 부계합 7.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어 4, 탐구 하나네. 4, 3 맞추면 7이죠.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 종류랑 수, 그리고 학기, 산출 계산식 등이 달라요. 예를 들어 그리고 둘째로는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시를 볼게요. 학교마다 내신 성적을 대학별로 환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이때 저는 어떤 A라는 여학생 성적을 한번 넣어봤어요. 항공외대랑 한체대를 보니까 항공외대 성적이 1.7이 나오네요. 근데 한체대는 2.06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공외대는 국수 0, 4 모든 과목의 성차 등을 보지만 비중이 달라요. 한국외대는 영어가 제일 중요하구나. 근데 한체대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교과목을 다 반영해요.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체대 성적이 잘 나올까? 한국외대 성적이 잘 나올까요? 당연히 한국외대 성적이 잘 나오겠죠. 왜냐면 모든 교과목 1학년부터 3학년 다 잘해야 되잖아요. 한체대는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경희대는 국어 영어밖에 안 봐요. 근데 만약 경희대 학종도 있잖아요. 그럼 국어 영어만 해야 될까요? 이건 아니죠. 당연히 학종을 경희대 생각하면 다 모든 과목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대신 교과 아까 지역균형을 쓸 때는 국어 영어 전 과목만 뽑아서 성적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또 정리한 표인데요. 빨간색 글씨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보면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 학부가 성적이 제일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형이 간단해요. 면접 없죠. 실기 없죠. 수험생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적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여대인데 어떻게 내신이 3, 4등급밖에 안 되지 지원할 수 있지? 당연히 실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특징도 있어요. 교과 전형에. 왜냐면 교과 전형 애들 선발할 때 실기를 얼마나 보냐, 면접을 보냐, 수능 최저가 있냐 이런 유무를 따져서 경쟁률이 다르고 내신 등급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셋째, 경쟁률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종이란 실기 전형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과 전형은 성적이 작년 성적을 보고 애들이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률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제일 안정적인 전형이에요. 보면 2023년, 2024년 경쟁률이 별 차이 없죠. 11.2, 11.7. 수도권 인천 기준 보면 경쟁률이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한국체대 특수체육교육과거든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에요. 보면 경쟁률 변화가 별로 없죠. 이미 애들은 아는 거예요. 한 체대 특수체육교육과 쓰려면 한 2등급은 나와야 되는구나. 3, 4등급이 안 쓰겠죠. 어차피 떨어지니까. 이게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추이가 오르락내리락이 비슷해요.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사실 올해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모집 대학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유전공학부 들어왔지, 의대 증공했지, 입시 구조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그 모집단위 모집학과 많이 개편됐어요. 모집 인원도 많이 줄고. 그래서 만약 지원할 때 작년과 올해 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반드시 지원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교과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매 학기 교과 내신 수행평가 잘 챙겨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2학년 1학기 성적 망했어요. 저 그냥 정시할게요. 근데 좀 답답한 게 대학마다 제가 약간 예약했잖아요. 산출하는 성적 방법이 다르고 교과 종류도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 학기 망쳤다고 괜찮아. 어떤 대학에서 너가 성적을 입력하면 되게 높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 학기 한 번 망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 학기 교과 내신과 수행평가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희망하면 당연히 수능 체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실기 전형인데요. 한번 실기 전형 자체가 어떤가요? 내신이 낮은 애들이 실기 전형을 많이 준비하죠.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대부분 비수도권, 충청권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이걸 또 뭘 보여드리면 되나?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는 실기 우수한 전형 체육학부가 있는데 체육 전공의 경쟁률이 엄청 높죠. 66.7. 왜 그럴까요? 이걸 한번 이해하시면 나중에 진짜 좋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료집에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실었는데요. 그 예를 들어 지금 1등급부터 학생부 예를 들어 가천대는 30% 70%예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30%를 점수 이걸 바꾸면 300점이고 실기가 700점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300점이에요. 근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점차가 얼마나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6등급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나는 4등급이고 나는 5등급이야. 그럼 295.5에서 294 빼면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실기는 되게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실기는 1감당 8.75 간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보이시면 제자리 멀리뛰기 난 300을 뛰었어. 175죠. 근데 난 295밖에 못 뛰어. 그럼 166.25예요. 그럼 어때요? 내신 낮아도 실기를 금방 극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실기 전형의 특징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제가 설명했고, 네, 그래서 가천대가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또 수도권에 있지, 실기 전형 실기 비중 높지, 내신 낮아도 지원할 수 있지. 그래서 경쟁이 많이 높은 거고요. 여기도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다. 이거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명대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했는데 올해 실기 전형을 처음 도입했어요. 아마 경쟁이 많이 높을 거예요. 진짜 많이 높을 거거든요. 아마 저희 지금 학생도 지원할 생각이긴 한데 얼마나 성적이 나와야 되고 얼마나 교과 실기가 우수한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많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경대는 실기 우수한 전형인데 다단계 전형이잖아요. 1단계 실기로만 무조건 선발해요. 그다음 2단계로는 1단계 실기 점수와 교과 면접을 통해 학생을 최종 선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특징을 보이는 대학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건 자료집 보시면 되고요. 네,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우수자 전형이지만 한 체대와 마찬가지로 어떤가요? 1단계의 교과로 학생을 선발한 걸 알 수 있죠. 대신 2단계의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특이하죠. 교과를 안 봐요. 무조건 실기 100%. 대신 수능 최저가 있어요. 국수 영탐 2개 합 7. 근데 경쟁률 보이시나요? 116대 1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보시다 잠깐만 이게 제가 보이나? 아니었구나. 네. 네, 첫째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 비해. 이걸 제가 옛날에 조사했는 건데 2021년도에 102개 대학을 조사해봤어요. 이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높지만 서울, 경기, 인천 보면 실기 전형 경쟁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걸 조사해봤는데요. 어떤가요? 학종도 높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정시도 비교해봤어요. 어떤가요? 다곤을 제외하고는 정시 경쟁률이 확실히 적어요. 한번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조사해봤는데 여전히 수시, 실기, 교과, 종합보다 경쟁률이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실 정시를 반드시 준비하면 진학하기가 수월하긴 해요. 경쟁률도 적고 실기가 수시보다 치열하지 않아요. 네, 둘째 실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체대 입시 대표적인 실기 종목인데 그중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쳐져 있는 거는 체대 입시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실기 종목들이에요. 근데 대학마다도 추세가 있어요. 이 실기 종목을 없애고 실기를 보자. 요새 추세는 메디신볼은 그러니까 잇몸 일으키기랑 배근력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치면 나오세요. 배근력이 뭐고 시더위 뭐고. 근데 잇몸 일으키기가 요새 없어지는 추세가 애들 허리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 배근력은 변별이 안 돼요. 대부분 다 만점이라.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이 메디신볼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신볼은 뭐냐면 남자애들은 3kg, 여학생 2kg로 그러니까 축구 드로잉 아시죠? 네, 던지는 거예요. 지금 메디신볼이 조금 요새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뛰면 너 실기 정말 잘하는 애니까 여기 실기 전형을 추천할 수 있어요. 뭐 제자리 멀리뛰기 남자는 2m 90 이상 뛰고 여자는 한 230? 이게 여러분 여기 체대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감이 오거든요. 이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요. 찍으셨나요? 네. 이거 자료집이 없구나. 네, 그리고 대학마다 동일 종목이라도 만점 기준 실기 시험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왼쪽 건 한체대고 오른쪽 건 백석대학교인데요. 똑같이 신미 왕복 달리기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한체대 같은 경우도 만점 기준이 남자는 8초 27 이하만 들으면 만점이고요. 그 백석대 같은 건 8초 이하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실기 만점 기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체대는 어떤가요? 이동 용구, 그러니까 한체대는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긴 했는데 과거 한체대는 모래주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여기서 10m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멀리 있는 10m까지 뛰어가서 모래주머니 들고 다시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백석대학교는 모래주머니 안 쓰고 버튼이 있어요. 삑삑 누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대학마다 이게 달라요. 실기 보는 방법이. 근데 한체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래주머니 아니고요. 버튼식으로요. 그리고 정시 대비를 위한 실기 체험이에요. 그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현역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사실 수시 실기 전형이랑 정시에서 약해요. 약한 이유가 많겠죠. 먼저 첫 번째 요인은 구조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수능을 그러니까 일반 학과는 수시든 정시든 그 선 시험 후 지연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시험 보고 지연이에요. 근데 체대는 어때요? 지연하고 시험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시험을 보고 나서 예상한 결과를 입력해서 합격 불합격 결정할 수 있는데 체대는 그게 아니에요. 나 교과 수능 성적 나왔어도 시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실기 경험도 적은 그 현역 재학생들이 붙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난 동국대 정시를 목표로 하는 재학생이야. 근데 동국대는 다행히 수시로도 선발하거든요. 그럼 일단 수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치를 늘려야 돼요. 왜냐면 경쟁 상대가 현역이 아니라 재수생들이거든요. N수생들이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36대 체육학과를 쓸 거야.
정시로 근데 수시로 예를 들어 실기전형 서울권에 3, 6대가 선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의 실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 실기전형 경쟁률이 높은 게 진짜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허수 실제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네, 이 실기전형 정리한 표인데요. 어때요? 1, 2등급이 약간 헐빈하지 않나요? 이제 3, 4, 5등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실기전형의 특징입니다. 수시는. 당연히 뭐 인천대, 국립대고, 체육교육과고,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내신 성적이 높아야 되지만 내려가면 내릴수록 어떤가요? 그 충청권도 많고 과가 체육교육과가 아니라 학과가 뭐 스포츠 계열, 건강, 스포츠 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건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정리하면서 이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실기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진짜 실기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지금 학교 현장에서 애들을 지도하지만요. 이런 애들 있어요. 아, 선생님 저 공부 못해요. 실기에 올인할래요. 만점 할게요. 올만 봐줄래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근데 애들 답답한 게 그럼 수능 1등급이 꾸준히 나오기 쉽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잘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수능 보면 만점자 많이 나오나요? 가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기도 만점자가 거의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기에 올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뭐 학원이든 학교에서 실기 시험 봤을 때는 기록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익숙한 환경이죠. 컨디션 조절이 되죠. 근데 시험장 가서는 자기가 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기후, 내 컨디션, 또 제자리 멀리 뛰기 측정인데 기록 측정 오류 나와. 한 두세 번 더 뛰어야 돼. 심리적으로 안 힘들까요? 그러니까 실기에 올인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눈만 높은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무조건 인솔 가야 돼요. 수도권 가야 돼요. 공부 못하니까 수시 안 하고 정시 갈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이 점점 빨라진 이유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애들을 지도하지만 계속 말을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애들 있어요. 깡 막히는 애들. 근데 결론이 이게 애들이 체험해봐야 돼요. 안 되는 걸. 제가 아무리 말해도요. 안 되는 애들은 있어요. 고지를 못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 준비하는 애들은 교과 전형 내신 챙겨야 되고요. 면접이 있을 걸 대비해서 전공 독서 해야 되고 생기 관리 조금씩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 없어도 수능 최저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시에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이 있으면 추가 합격을 노릴 수 있잖아요. 또는 만약 내가 수시 다 떨어져도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근데 나는 오로지 실기 공부 필요 없어. 무조건 실기 올인. 그러면 쓸 수 있는 전형 6개 카드는 대부분 실기고요. 합격률이 진짜 저조해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수학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흥분하면 안 되니까 돈만 쓰는 거예요. 돈만 계속. 이게 실기 학원이 비싸지 않아요. 그 제가 이 말 하는 뭐하지만 그 수시 학원에서 실기 시즌 준비했을 땐 6, 7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정시 가면 3, 400이에요. 비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거든요. 왜냐면 얘가 뭐라 해야 될까?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가면 괜찮아. 돈 많이 써도 돼. 근데 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만 쓰고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못 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못하지만. 그러니까 차마 야 실기에 올인하지 마. 올인해. 학원 가서 시즌 특강 들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에 올인하지 말자. 예를 들어 이 한양대학교거든요. 경쟁률이 아까 116대 1이랬죠. 실기 100%죠. 제가 한양대 전화해봤어요. 에리카 캠퍼스에 조심스럽게 여기 붙으려면 어느 정도 잘해야 되냐.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8감 이내 해야 되는데 8감 이내. 그러니까 8감 이내가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자리 멀리뛰기 매디신볼 던지기 만점이에요. 그럼 8감은 뭐냐. 여기 만점이죠. 1감, 2감, 3감, 4감, 5감, 6감, 7감, 8감. 그러니까 뭐 근데 보통 애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매디신볼 만점 받고 20미 왕복을 8감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 뭐 나는 제자리 멀리뛰기 여기서 2감 했어. 2감 뭐예요? 1감, 2감. 그러니까 하나, 두 개 갔죠. 여기서 2감하고 여기서 한 1감하고 여기서 한 5감. 이게 학생들이 체대 입시 준비한 학생들이 딱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8감 이내가. 그러니까 제발 실기에 올인하지 말자.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형이 다양하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교육과 아니면 대부분 대학들은 열려 있어요. 복수 전공하고 전과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게 녹화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백석대학교에 특수체육학과랑 스포츠과학부가 있어요. 내신이 한 4등급, 3등급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신이 4등급 대 애들이 지원해도 실기를 못하면 불합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난 특수체육교육과는 복수 전공이 안 돼요. 4번계니까. 근데 만약 내가 내신이 4등급인데 백석대 가서 스포츠과학부 다니고 싶어, 운동 배우고 싶어. 근데 실기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일반학과 써야죠.
일반학과 100석 때 4등급이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복수 전공하면 돼요. 전과하면 돼요.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스마트하지 못해.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그냥 뭔가 난 체대니까 운동해야 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하셔야 되고 애들이 열려있게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잘 안 해주시고 학원에서도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실기 배점 분석 및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해야 돼요. 이걸 예시를 볼게요. 정시인데요. 서울시립대랑 세종대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시기를 측정해요. 근데 만점 기준이 어디가 높아요? 세종대학교는 300이고 시립대는 285예요. 그리고 체화 점수는 세종대는 25, 제자리 멀리뛰기 시립대는 50이죠. 그럼 나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 못해. 그러면 당연히 시립대가 성적이 높지만 내가 만약 시립대나 세종대를 고민한다면 어디 써야 돼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못하면? 당연히 시립대를 써야겠죠. 280 만점 기준이 낮잖아요. 그리고 극간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2점인데 세종대는 5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못하면 5점 깎이는 것보다 2점 깎이는 게 낫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제자리 멀리뛰기를 못해. 근데 제자리 멀리뛰기는 약간 최대 입시의 꽃이거든요. 무조건 다 봐요. 그럼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기준이 낮은 대학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또 제가 추가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만약 세종대가 만점 기준이 높고 체화 점수가 낮잖아요. 근데 만약 세종대가 실기 변별을 더 강화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극간을 더 많이 하면 돼요. 변별을 더 둘 수 있어요. 지금 5씩 했죠. 근데 시립대처럼 2씩 하면 그럼 애들 실기 변별이 더 잘 돼요. 그럼 나는 실기 진짜 잘해. 나는 뭐 준비운동 안 했는데 그냥 가볍게 뛰어도 제자리 멀리뛰기 3m 뛰어. 그럼 실기 엄청 잘하는 괴물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실기 만점 기준이 높고 극간이 많은 대학을 찾아야 돼요. 변별이 확실히 되게. 그래서 이런 필기 배점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대 입시가 좀 어려워요. 약간 종합 예술 행위거든요. 좀 약간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사고력도 좀 필요해요.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체대 입시 붙기가 진짜. 정시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정시인데요. 정시는 제가 분석을 오래 못했어요. 어차피 수시이기 때문에 정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 안 갖고 빨리 끝내시는 게 나으시죠? 이거는 뭐 수시나 정시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수능 성적이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최종 학부는 실기 성적이 결정해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3, 4등급이 안 쓰겠죠. 1, 2등급 애들이 쓰겠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성적 낮아도 실기로 극복하겠다. 이건 진짜 극소수 몇 명 대학이 있어요. 애들 가천대식. 나 내신 낮아도 실기로 극복할 수 있는 대학. 근데 최상위권 대학은 어려워요. 무조건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뭐 당연하죠. 뭐 1, 2등급 보통 이게 조금씩 변하겠지만 이게 대부분 보통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1, 2등급 대 애들은 이런 대학을 쓰고 2, 3등급 대 애들은 이런 대학을 씁니다. 여기서 특징을 또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작년 한체대 노인체육복지학 학과예요. 수능이랑 한체대가 좋은 점이 수능 성적 공개, 실기 성적 공개, 학생부 성적 공개하거든요. 이렇게 흔치 않아요. 서울에서. 근데 보면 한체대는 어때요? 수능과 실기 학생부 통해서 학생들을 최종 선발하는데 총점 차이가 5.5점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대부분 합격 컷이 여기잖아요. 그럼 수험생들은 대부분 여기 몰려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요. 뭐야? 꺼졌는데? 터치해서 그런가요? 쉬는 시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 정시는요 첫째 자리로 합격 불합격 결정될 수 있는데 수시는 진짜 소수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실기 잘해서 여기로 갈 수 있다고. 아니에요.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실기 누가 1감 잘하냐 2감 더 잘하냐 내신 성적 조금 더 높냐 낮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실기 합격하는 애들은 대부분 뭉쳐 있다. 자기는 착각해서 난 여기 있는 거 아니다. 네, 이제 3, 4등급이고 4, 5, 6등급, 6등급 되고요. 이거는 자료집에 있을 겁니다. 네, 정시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수능 과목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거 바뀐 대학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도 예시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군의 고대, 연대, 성신여대, 동국대, 나군의 서울대, 중앙대는 5개의 과목을 반영해요. 이 뜻은 뭐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5개를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2개 과목 덕성여대와 삼육대는 2개 과목밖에 안 봐요. 선택과 집중해요. 자기가 지금 고3인데 재수하고 싶지 않아.
나 일단 인서울 해야 돼. 그럼 자기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비춰봤을 때 뭐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걸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덕성에대 3령대가 2개밖에 안 본다고 했죠. 예를 들어 3령대는 국수 영탐 중에 또 친절해요. 한국사로 또 탐구 대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성적이 많이 높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2과목밖에 안 보는데 성적 높아야겠죠. 이런 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육하는 학생들 중에 수학을 대부분 안 하죠. 근데 수학을 하면 진짜 대학 가기 수월하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수학을 필수로 는 대학과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경쟁률은 어떨까? 예를 들어 가군의 최상위권 대학은 수학을 다 필수로 하거든요.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는 수학을 안 보죠. 경쟁률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게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그 애가 지원했을 때 합격하는데 경쟁이 높고 낮으면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시는요, 변동사항에 따라 경쟁률 변화가 수시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변동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군별 이동, 영역 비율, 수능 확대, 수능 축소. 예를 들어 나군의 한양대 스포츠 산업과학부가 가군에 있다가 작년에 나군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양대랑 같은 급이 있는 가군의 대학과 또 한양대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대학 경쟁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 가군의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는 재작년 6.91이었는데 작년에 13.17이에요. 즉 뭐예요? 한양대 쓰고 싶은 애들이 한양대가 나군에 이동했네? 그럼 자연스럽게 성균관대로 지원할 수도 있죠. 반면에 나군에는 서울시립대가 피해를 본 거죠. 한양대가 옮김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영역 비율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 수능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빼고 어떤 과목을 안 보고 어떤 과목을 비중을 높이고 낮음 이런 걸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려대 세종국제스포츠학부가 수학 탐구를 선택하다가 이제 필수로 바꿨어요. 그럼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경쟁률이 좀 낮아지겠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2023년 경쟁률 6.26이었는데 2024 경쟁률이 4.3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확대 축소의 반대는 수능이 확대되면 실기가 올라가고 수능 축소되면 실기가 올라가는 건데 상명대가 수능을 낮췄어요. 실기를 올렸죠. 당연히 체대는 실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당연한 결과예요. 경쟁률이 어때요?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처럼 정시는 변동사항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기도 변동될 수 있어요. 뭐 기록이 상향되고 낮아지고 뭐 경기대 체육학과는 예를 들어 용인대 특수체육교육과의 실기 종목을 기록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실기 종목을 바꾸거나. 근데 왜 수시에 비해 정시는 이런 변동사항에 따라 경쟁률이 요동칠까요? 3개밖에 못 써서 그래요. 수시는 대안이 많아요. 6장의 카드와 정시는 3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그 나비울 것처럼 뭔가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시와 정시의 차이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빠듯한데요. 이제 진로예요. 당연히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현재 보통 체육교사잖아요. 아니면 체육교수. 요새 떠오르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 처방사, 다른 말로 운동선수 트레이닝, 애틀레트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 헬스 트레이너 다양하게 이름이 불려지죠. 또는 뭐 스포츠 마케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벌써 12시? 5분 대기죠? 힘들어요. 제가 원래 여자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했고 TV로 중계 화면을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축구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부상당 선수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 의무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여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선생님처럼 아픈 선수들 치료해주는 치료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물리치료과 간 이유 자체가 이제 이 의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물리치료과로 진학을 했는데, 사실 졸업하고 처음에는 바로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정형외과 병원에서 도수치료로 먼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재활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선수도 이제 재활시키고, 협회에서 이제 파트타임을 가끔씩 구해서 같이 대회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타임에도 같이 몇 번 참여하게 되고, 프로팀이나 대표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직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게 된 게 이제 축구선수 전문 재활센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팀에서 일을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정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프로 축구팀이 육성하는 유소년 팀에 이제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고, 이제 그때 이제 팀에서의 의무 트레이너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 축구팀도 가게 되었고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 재활센터랑 그런 유소년 팀, 프로팀을 겪은 그런 과정들을 대표팀에서 좋게 또 평가를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무 트레이너라는 그 직업군이 뭐 병원이나 센터, 아니면 유소년 팀, 뭐 아마추어 팀, 프로팀, 그리고 대표팀까지 여러 군데에서 다 일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보통 대부분 주말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가 없는 반면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한번 소집이 되면은 일단 무조건 합숙을 해야 돼요. 뭐 대표팀 특성상 외국을 많이 가서 관건만으로, 프로팀이 지금 국내에 22개의 팀이 있고 팀당 2명 내지 3명 정도, 저희가 8명의 지금 굉장히 좀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이거를 그냥 겉에만 보고 이제 국가대표팀 의무팀이다라는 그 타이틀만 보고 되게 좋은 것만 보고 이제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다른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안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대한선수트레이너 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 AT라는 게 있어요. 아슬레틱 트레이너의 약자인데, 그 AT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물리치료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사 면허증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학생들이 봐야 좀 더 와닿을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뭐 학생들 중에 저희 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 중에 뭐 재활치료사, 운동처방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사 학과를 가도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체대를 무조건 가야 되는 인식 때문에 그냥 스포츠 건강 아니면 운동 처방, 운동 재활 복지학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만약 운동 처방, 운동 재활 복지학과를 갔어요. 근데 만약 직업을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함에 있어서 그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체육계열 직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일하려면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면 어떤 자격증, 어떤 경쟁력, 어떤 스펙, 어떤 직무 능력이 있어야 될까, 이런 걸 다 고려했을 텐데, 만약 물리치료학과 학생이랑 아니면 진짜 전통 체육학과 학생이랑 졸업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어떤 선택권이 누가 더 취업에 유리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리치료학과겠죠. 왜냐면 뭐 자격증의 종류도 다르지만 물리치료는 일단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뭐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이것도 권위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대신 이거는 국민건강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랄까, 물리치료학과는 의료행위가 돼요. 근데 그 운동건강관리사는 의료행위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진로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진짜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이게 제 강연 중에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진로가 우뚝 서야 진학할 때 전략도 다양해지고 애들이 뭐라 해야 될까, 좀 뭔가 스마트하게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더 많으면 좋았을 텐데 학부모들이 거의 안 계셔서 이게 좀 아쉽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학과에 대해서 소개인데요.
학과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학교 학창 시절엔 과가 3개밖에 없었어요. 생활체육, 사회체육학과, 체육교육과. 근데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오니까 과가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뭐 스포츠과, 운동건강재활학과, 스포츠사업학과, 스포츠복지학과. 근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사회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직업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대학도 이거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고 혼자 독자적으로 체육계열 학과만 고집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다른 학과 학문을 그러니까 융합해서 이렇게 과가 등장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 과가 많으면 애들도 그럼 과에서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데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체대거든요. 근데 제가 과를 왜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모든 수험생이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그럼 최선의 대학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학은 자기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움 속에서 뭔가 더 즐거움이 생기면 애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뭐 해외 연수도 가게 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이렇게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데 애들은 그냥 학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서울 무조건 대학 가야 돼, 무조건 체대 가야 돼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대학교를 보면 국민대학교 학과 소개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국민대 무조건 가야 돼. 근데 건강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이 나는 예를 들어 체대 중에는 실기만 좋아서 진학하는 애들이 많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제 학과를 갔어요. 그럼 막상 가면 교육과정이 여기 있다. 근데 체대지만 실기가 거의 없거든요. 다 이론 수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기 수업만 좋아서 눌러라 갔는데 이론 수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기 수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대학 가서 좀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좀 배움이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뭐 스포츠 산업 내조를 봐볼게요. 보면 완전 달라요. 다른 세계예요. 뭐 행정, 사회학, 영어, 마케팅, 운동 역할, 체육 측정 평가, 실기는 진짜 가끔 하나 있죠. 그래서 최대한 진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전공 독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교육과정 살펴보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Y에 집중 학생들은 이게 잘 돼 있고요. 보통 Y에 집중 학생들은 수시로 어디로 많이 갈까요? 대부분 학생부정으로 잘 가요. 그러니까 충성심도 높고 학교에 대한 충성심도 많고 학교 전공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들어갈게요.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니까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이제 체육교사 자격증, 교사를 어떻게 해야겠죠? 당연히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해야겠죠. 또는 비사범대 진학해도 예를 들어 체육교육과가 아니라 뭐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재활 이쪽 가서도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이 있어요. 여기 밑에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대신 무조건 다 주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대학마다 다르지만 어떤 대학은 5%, 어떤 대학은 10%. 예를 들어 학부생 1학년이 10명이면 10%면 한 명만 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교직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교직이수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대학원 가서 교직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2026학년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비사범 계열 학과 교직이수가 못해요. 무조건 왜냐면 당연히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원 임용도 쉽지 않으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우리 비사범 계열 학과 교직이수 폐지하자. 그리고 교육대학원 취지에 맞춰서 교원 자격증을 주지 말고 현직 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그 대학원으로 변모하자. 이게 추세입니다. 이것도 체육 관련 자격증인데요. 뭐 아까 뭐 헬스 트레이너, 뭐 운동 처방사 이거 되고 싶으면 당연히 이런 건강 운동 관리사라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으면 진학뿐만 아니라 진로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검색만 하면 되거든요. 검색만 하면 나와 있어요. 자격 정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애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검색만 하면 되는데 진로에 대한 검색을 안 해 애들이요. 그냥 실기면 어떻게 잘할까 계속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까만 진짜 잘 돼 있는데 어떻게 대학 가서 적응을 잘할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자기가 다 좋은데 좋은 학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운동 처방사 자격증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자격증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특별한 학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제가 왜 검은색으로 강조한 이유는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엘리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 포기한 학생들. 또는 엘리트 학생은 아닌데 막 예를 들어 저희 지금 1학년 중에 배구에 엄청 몰입한 학생이 있거든요. 매일 배구예요. 그냥 선수는 아닌데. 그럼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해야 될까요? 그럼 너가 선수를 못하지만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이 있지 않겠냐? 그럼 심판 자격증을 떠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배구협회 들어가면 이렇게 심판 자격증이 있어요. 강습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진로를 지도할 수 있다면 좀 더 학교생활 동기 유발이 되고 뭔가 학교생활에 더 성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도 애들한테 좀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 다 가는데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애들 학생부 종합 준비하면서 읽혔던 책들이에요. 이게 입시 관점에서 책을 무조건 읽어야 돼가 아니라요. 그 자기가 갔는데 적응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공 독서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한번 이 전공 독서를 저는 항상 강조하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특기자 학생 대상으로 수시 실기 설명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축구 선수를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제가 진로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관련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읽어봤어요. 축구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목차를 보니까 이렇게 1번부터 16개의 직업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진짜 현장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 지역을 왜 선택됐고 이 직업을 어떻게 됐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과마다 다르지만 그 정말 언론적인 얘기지만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체육계열 직업 자체가 진짜 높은 수준의 학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기 직업군들이 필요한 능력은 뭘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체육행정 관련 직업이거든요. 이걸 만약 축구를 빼면 다 배구 대표 협회 직원도 될 수 있고요. 배구 연맹 직원도 될 수 있고 배구 구단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 뭐 국가대표 프로 연맹은 사실 대기업이거든요. 체육 계열에. 이쪽은 고학력을 요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걸 정리해 보니까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잘 보는 영어가 아니라요. 말 잘하는 영어 해가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행정은 좀 먼 얘기일 수 있거든요. 애들은 뭐 사무직을 좋아하지 않고 실제로 애들 운동하고 뭔가 지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체대를 지원하는데 그럼 반면에 다른 직업을 보니까 경기 지도자 관련 분야에는 선수 트레이너, 피지컬 코치,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영어 해야도 있고 자격증인 거구나. 면허증인 거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녀분들 시간이 되면 꼭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제가 딱 추천한 책은 나머지 건 모르겠지만 이거 축구를 너무 하고 싶다. 축구 관련 직업이 아니라 체육 계열 직업에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이 사람들의 봤을 때 공통점이 영어 회화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되게 깨어 있는 분들이에요. 되게 통찰력이 있고 되게 스마트했었어요. 학력이 중요하다 않다는 걸 느꼈고요. 진짜 도전정신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했구나. 많이 부딪혔구나.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 책을 읽어서 좀 동기부여 됐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추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추천할 수 있는 책은 스포츠 잡 알리오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걸 책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를 소개하고 끝낼 건데요. 저는 되게 멀리서 왔어요. 거의 전철 타고 1시간 20분 걸렸는데요. 그래서 희봉고등학교에서 왔는데 여기 동대문구에 있는 공립학교고요.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이 그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에 2년 차로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체육 예수팀이 있었고 올해는 그 센지나 프로그램의 체육팀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고3 담임 3번 정도 했고 지금 본계 최대 입시를 9년에서 10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거예요. 뭔가 강의하다가 현실적으로 애들 입시지도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연치 않게 그 EBS 다큐 프라임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혁신학교다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전 잘 몰랐는데 그럼 혁신학교는 대학을 어떻게 보내? 그래서 제가 고3 담임 때 한 6개월 정도 촬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할 수 있었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네, 한때 코로나 때문에 이걸 유튜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